삼성이라는 기업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집단이죠. 하지만 삼성도 처음부터 거대 기업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우선 이병철 회장은 부유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일제감정기 시절부터 여러 사업을 해왔는데요. 29살에 경남 김해에서 농지 투기를 했고 사업적으로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며 대구에서 3만원으로 1938년 3월 삼성상해라는 작은 가게로 창업을 시작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된 걸까요? 그는 첨가물과 건어물로 다시 재기에 성공했고 별표 국수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 삼성상해를 삼성물산공사로 상호 변경 후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뒤 다시 한번 사업 확장을 합니다. 제일제당, 제일합섬, 한국비료가 그것들입니다. 60년대에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에게 협조를 약속하며 정경유착을 이루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게 되죠. 당시 일화로 1961년 6월 이병철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 이병철은 부정축제자 1호로 낙인 찍혀서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겁니다. 박정희는 부정축제자 11명에게 처벌 문제를 놓고 어떤 이야기든 편히 이야기하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병철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을 합니다. 예상 못한 반응이었기에 박정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이병철은 말을 이어갑니다. 현행세법은 수익을 뛰어넘는 세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전시세제라서 법대로 세금을 납부했다가는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며 물었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당대 최고 기업가와 최고 권력자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협력 관계는 이병철을 중심으로 경제재건 촉진회가 결성되게 했습니다. 그게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까지 왔고 그게 우리가 아는 정경련입니다. 간혹 정경련이 해온 정경유착이 한국의 온갖 비리를 낳았다며 비난하는 일도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을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시키기도 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듯 싶던 삼성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카린이란 사탕보다 300배 단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밀수입한 사카린 원료를 정식 수입품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이로 인해 이병철은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후 이병철이 자서전에서 밝히기를 사실 사카린을 밀수하게 된 배경도 정경유착 때문이었고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압박을 넣었다고 하죠. 하지만 1년 3개월 후 이병철은 복귀합니다. 삼성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함이 이유였죠. 복귀 후 그는 전자산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정하고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1969년 삼성전자를 설립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사업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삼성전자에 만족하지 않고 1974년 삼성중공업을 설립합니다. 중화학공업,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장시킨 것이죠. 점차 몸집을 불리던 삼성은 1980년 한국전자통신을 인수하여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반도체 생산의 시작을 알립니다. 주위에서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며 만류하였지만 D램 사업에 진출했고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6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을 희소성과 기술력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결국 삼성의 초격차적 기술은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런 삼성의 성장에는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의 신경영선언이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삼성의 불량률을 낮추어 신뢰 가는 회사로 만들자는 것이죠. 삼성은 반도체에서 얻은 이익을 휴대폰 분야로 재투자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룹니다. 다만 그 성공 가도에 중국의 값싸고 성능 좋은 제품들이 제동을 걸었고 지금도 힘겨워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삼성은 초격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쟁 회사들을 따돌리는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이죠. 삼성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냐에 달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삼성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으로서 도의적 측면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조차 삼성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영업이익에서 47%를 차지하는 삼성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기업임은 확실합니다. 얼마 전 이건희 회장님이 타계하며 진정한 이재용 삼성회장 시대가 왔습니다. 그가 삼성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삼성이라는 그룹을 만든 이병철 전 회장님과 그 삼성을 더 크게 성장시킨 이건희 전 회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이건희 전 회장님의 애도를 표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슈 뮤지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